한국산 천공2가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에서 운용됐고 전쟁 중 요격탄 약 30발을 앞당겨 공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여기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제 이란 전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먼저 포병월드의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그 무기를 계속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만든 결과를 설명할 책임은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쟁 책임과 무기 공급국의 책임은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더 디플로맷은 왜 한국을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고 봤을까요? 이 매체는 한국 방산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상을 주목할 만한 산업적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품, 기술 이전과 현지화가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한번 팔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체계를 공급하고 교육과 정비, 유지보수까지 이어가는 공급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디플로맷은 바로 그 성공 때문에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방공체계를 팔았고 한국의 아크 부대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하고 있으며 전쟁 중에는 요격탄을 다시 공급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한국은 고객의 전쟁과 거리를 둔 판매자가 아니라 분쟁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쟁 중 재보급은 중립적인 상거래가 아니며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게 될 수 있다고 더 디플로맷은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머릿속에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천공2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고 한국 방산의 성과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공개된 복수 보도는 천공2가 이란발 공격에 대응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에서 운용됐다고 전합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요격탄 공급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고 약 30발을 조기 운송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체계별 요격 성과와 전체 작전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체계를 실제 방어망에 넣고 후속 요격탄 확보를 서둘렀다는 보도는 한국 무기에 대한 운용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은 한국 방산의 분명한 성취입니다. 과거 한국은 어떤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생산과 공급을 기다립니다. 성능표와 전시장에서 끝나는 경쟁이 아니라 실제 운용과 후속 지원의 경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에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전쟁 중 요격탄을 추가로 보내는 것은 단순한 애프터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를 지원한다는 정치적 행동일까요? 가장 상식적인 답은 계약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이미 구매한 방공체계를 계속 운용하려면 요격탄과 부품,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것은 방산거래에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한국 무기의 신뢰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같은 납품에도 다른 의미가 붙습니다. 평시에 창고를 채우는 일과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오는 시점에 요격탄을 앞당겨 보내는 일은 정치적으로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위기 때도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신호가 됩니다. 상대국에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방어 지속 능력을 뒷받침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건은 계약에 따라 움직여도 그 물건이 만들어내는 외교적 의미까지 계약서 안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할 때마다 계속 공급해야 할까요? 계약상 의무와 정부의 선택은 어디서 갈릴까요? 방위사업청은 천공2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발표만으로는 전쟁 중 긴급 재보급의 범위, 원래 납기, 비용 부담, 지원 중단과 종료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약속된 물량을 앞당긴 것인지, 추가 합의가 있었는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도 공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과 정부 판단이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상업적 납품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출 통제와 외교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시행령에는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외교적 마찰, 후속 군수 지원의 위험 등을 고려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계약이 물자를 보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면 국가는 그 물자를 지금 보내도 되는지 판단하는 문을 관리합니다. 이 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정부가 별도의 안보 지원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계약을 수행했을 뿐이니 정부와 정치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가 더 디플로맷의 문제 제기가 살아남는 지점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쟁 중 공급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크 부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천공2 지원과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더 디플로맷은 방공체계 판매, 아크 부대 주둔, 전시 재보급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 장면을 한꺼번에 보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안보에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국방부 자료는 아크 부대의 임무를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양국군의 연합훈련, 유사시 한국국민보호로 설명합니다. 이번 요격탄 공급과 아크 부대를 직접 연결하는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방산협력과 군사협력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의 작전이나 하나의 지원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더 디플로맷의 연결이 공개된 증거보다 앞서갔다고 봐야 합니다. 아크 부대가 별도라면 한국은 정치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울까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지원을 계속하면 이란과의 관계에 어떤 부담이 생기고 지원을 거부하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방산의 신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개 자료에서는 이란이 이번 청궁2 공급을 어떻게 공식 규정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반응을 만들어 한국이 이미 외교적 보복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계속하면 아랍에미리트에는 신뢰받는 장기 공급국이 됩니다. 반면 분쟁 상대국은 한국의 역할을 단순 판매 이상으로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급을 거부하면 외교적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고객은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원을 끊을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택에도 비용이 있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 이행에도 정치적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제 처음 질문을 더 정확하게 바꿔야 합니다. 무기를 판 나라가 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전쟁 책임과 계약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한국이 공격을 결정하거나 작전을 지휘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공개 근거는 없습니다. 방공체계를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적 책임은 다릅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탄약과 부품, 정비와 교육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빠른 납기와 신뢰성으로 성장한 한국 방산이 위기 때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산업적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국에는 무기를 잘 만드는 책임뿐 아니라 약속한 전력을 끝까지 유지해줄 책임도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계약보다 넓습니다. 전쟁 중 공급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은 고객의 방어 능력과 주변국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기업 뒤에 숨을 수 없고 기업도 정부의 외교적 판단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무기를 팔고 위기 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공체계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고 사람과 시설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필요한 요격탄을 공급하는 일이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지원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을 계속하거나 멈출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살피는 책임은 남습니다. 무기 수출로 얻는 수익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규모와 수출 실적, 생산량은 표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전쟁에 들어간 뒤 생기는 신뢰와 불신, 억제와 긴장, 생명 보호와 외교적 부담은 돈으로 모두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방산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안에는 기술과 노동, 기업과 군, 국가가 쌓아온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쁨이 클수록 결과를 관리하려는 책임의식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랍에미리트를 넘어갑니다. 앞으로 폴란드나 다른 한국 무기 구매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한국은 똑같은 선택을 요구받게 될까요? 더 디플로맷도 걸프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와 한국의 방산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토의 집단 방위 구조와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한 사례의 결론을 다른 모든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공통 질문은 남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방공체계를 운용하는 국가가 전쟁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 탄약과 부품을 어디까지 공급할 것인가? 국내 전력에 필요한 재고와 해외 고객의 요청이 충돌하면 누구를 먼저 지원할 것인가? 고객의 행동이 한국의 외교 정책과 충돌할 때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례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은 한국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다른 시장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을 줄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수출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 이후의 결과까지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커졌다면 그 위상에 맞는 원칙과 제도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첫째, 고객과 분쟁 유형에 따른 시장별 전시 지원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기 공급을 허용하고 언제 외교적 재검토를 시작하며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제한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걸프의 전략적 파트너와 동맹 구조 안의 고객을 같은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전쟁이 시작된 뒤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비상 재보급의 범위, 비용과 수송 주체, 최종 사용 조건, 제3자 이전, 지원 중단과 종료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편리했던 모호함이 전시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결정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판단, 국방부의 안보 판단, 외교부의 대외관계 판단이 충돌할 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 결정은 빨라야 하지만 빠른 결정이 책임 없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회와 국민이 사후에라도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계약과 승인 내용을 즉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어떤 법과 기준으로 공급을 허용했고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했으며 한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필요하다는 말이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섯째, 방산 수출의 성공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계약 금액과 수출 물량뿐 아니라 전시의 탄약과 부품을 계속 공급할 생산 능력, 국내 전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재고, 현지 정비와 교육의 지속성, 외교적 비용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많이 파는 능력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진짜 방산 강국은 두 능력을 함께 갖춘 나라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고객은 한국을 위기 때 믿을 수 없는 공급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검토하다 보면 빠른 납기라는 한국 방산의 장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은 결정을 피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하거나 중단할 기준을 미리 세워 더 빠르고 일관되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란 전쟁에 책임이 있습니까? 천군2를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 자료로 한국을 전쟁 책임국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후속 지원을 계속할지,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지, 그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남습니다. 더 디플로맷이 내린 안보 이해 당사자라는 판정은 현재 확인된 자료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영원히 단순 판매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경고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전주기 협력과 탄약 공급, 유지보수, 고객의 기대가 쌓일수록 한국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안보에 실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죄가 아니라 방산강국이 내린 선택의 무게입니다.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선택받고 실전에서 신뢰를 얻는 장면에는 당당히 박수쳐도 됩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과 산업이 만든 성취입니다. 다만 수출 실적만 자랑하고 그 무기가 만든 정치적 결과는 고객의 일이라고 외면한다면 방산강국의 절반만 가진 것입니다. 수출액은 대한민국 방산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방산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방산강국의 완성은 더 많이 파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힘이 세계의 전장에 들어간 뒤에도 그 힘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 순간입니다.